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일기 안희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경찰서에 갑니다. 12시에 경찰들 만나고 2시에 조서를 꾸미고 마무리 진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조서를 꾸미고 지난번에 조서를 꾸밀 때 한 3시간이 좀 넘게 걸렸거든요. 이번에도 12시에 가면은 한 6시쯤 지나야 모든 것이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 6시간 넘게 그렇게 보낼 생각하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 있죠. 너무너무 아찔해요. 뭐 저렇게 교회 앞에 와서 죽치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보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루에 여러 시간 있어도 괜찮은가 보죠. 전태는 1시간이 진짜 금쪽 같아요. 제가 가끔 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돈 주고 시간을 살 수 있다면 사겠다고.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는 젊은이들 있잖아요. 1시간에 얼마 받고 일하잖아요. 그죠? 일 안 하고 그냥 시간만 1시간 저를 주면은 그 알바비 이상으로 제가 주고 싶다. 이런 말을 제가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그만큼 시간이 모자라고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또 이 범죄 행위들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또 악성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에너지 뺏기고 시간 들어가고 피곤하고 번거롭고 이런 일들도 기꺼이 해야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잘 추스리고 있어요. 이거는 한국교회를 위한 일이다. 이거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들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 인식 자체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 정광훈 목사 주변에 변호사가 30여 명이나 있다고 그러는데,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변호사들이 저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위험하다고 충고나 조언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기도 해요. 왜냐면은 뭐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발생을 해야 변호사들이 일거리가 생기고 또 수입도 생기니까요. 예전에 반기독교 세력하고 법정 소송을 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내신 김순교 원장님이 비용을 다 대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저를 대신해서 이 법정으로 진행을 해줬던 분이 고용일 변호사님입니다. 고용일 변호사님. 누군지 알죠? 전광훈 쪽 사람들도 아마 고용일 변호사님 누군지 다 알 거예요. 왜냐면 그쪽 멤버이니까. 이동욱 회장님이 이성희 변호사는 취급을 안 하죠. 실력도 없고 이런저런 문제점 참 많다고. 변호사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외면을 당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말이 통하는 대상으로 이제 고용일 변호사님을 언급을 했었죠. 제 말로 뭐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력도 있고 또 인격적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 고용일 변호사님이 소송을 제기를 하고 진행을 해줘가지고 6건인가요? 전부 다 승소를 했어요. 상대방 전부 다 벌금 맞았어요. 제가 그때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 벌금 때린 것만으로 멈추자. 왜냐면 그 일 이후에 조용해졌으니까요. 민사까지 안 갔어요. 손해배상까지 안 갔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댓글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댓글. 그런데 댓글이 아니라 방송을 가지고서 인격 모독을 했잖아요.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기타 등등. 그러니 이 범죄 행위가 얼마나 큽니까? 음란 블로그 운영했다. 제가 언제 나무 위키에 올라간 전광훈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 믿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제가 무슨 단체 대표였었다. 그런 거 대표했던 적이 제가 한 번도 없어요. 음란 블로그 운영했다. 제가 운영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 나무 위키는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반기독교 세력 또는 좌파 세력들이 진을 치고서 만들어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또 네이버 백과사전, 두산 백과사전, 이런 백과사전은 학술적으로 검증이 끝난 것들, 분명한 출처와 자료가 있는 것들 가지고서 백과사전을 만들기 때문에 저렇게 엉터리 것들이 안 올라가는 반면에 나무 위키는 이 사람 저 사람 자료 넣고 짜집기하고 편집해서 만들어지는 백과이기 때문에 오류가 많거든요. 엉터리가 많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좀 청구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무 위키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건 이제 계약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수정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그건 이제 다음 단계고, 일단 겁도 없이 저보고 음란 블로그 운영했다고 명예훼손하고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들 100% 다 처벌받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옆으로 퍼날른 사람들, 그것도 인용한 사람들 전부 다 제가 법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 이 범죄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는 것은 그 당사자들 위해서도 유익하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선동되는 전광훈 추종자들에게도 손톱만큼도 유익이 없겠다. 그들을 바르게 계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작업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디어몹이라는 사이트죠. 미디어몹. 이 미디어몹이라는 사이트는요. 19금 이상 또는 19금 이하, 18금이라도 좋아요. 18금 이상, 18금 이하 이렇게 구분해서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유튜브는요. 19금 이상이 있어요. 거기는 애들은 접근을 못해요. 본인이 성인이라는 것을 인증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미디어몹이라는 블로그 사이트는요. 그게 없어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런 사이트에서 음란 블로그를 운영한다? 예전엔 또 포르노 사이트란 말 누가 했더라고요. 19금을 운영한다? 18금을 운영한다? 그거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거 불가능하구나.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게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광훈 목사에게 쪼개지던 나머지 이성과 의지 이 모든 것을 다 복종시키고 굴복시킨 나머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정상적으로 판단할 사고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실파금 자체를 올릴 수 없는 사이트인데 그런 사이트 실파금 자체를 올릴 수 없는 사이트에서 음란 블로그를 운영했다. 18금 19금 블로그를 운영했다.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믿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니까요. 이름을 안희환이라고 안 하고 아니한 이렇게 해서 바꿔서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소송당할까 봐 겁이 나는 모양이에요. 제가 아직까지는 댓글까지 다 진행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방송으로 다뤘던 사람들 하나씩 다 다뤄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 조나단 목사, 조우행 목사죠. 별명이 조우행 목사.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얼마 전에 이동욱 회장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조우행 목사 경찰서 출두도 안 했다고. 겁먹은 거죠. 근데 계속 출두 안 하면은요, 잡혀갑니다. 그리고 어차피 재판받을 때 마이너스,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조심 좀 하지. 왜 쌍욕, 막말, 인격살인, 인격모독을 그렇게 심하게 내뱉습니까? 한두 건이어야지, 한두 건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3번째까지 하게 되는 건데, 3번째가 아니에요. 10번, 10번, 20번, 100번, 1000번까지도 가요. 그만큼 자료량이 방대해요. 이제 와서 지워도 소용없어요. 다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동안에 목사님들이라서 인격적인 분들이라서 소송을 안 했죠. 근데 저는 달라요. 저는 달라요.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전광훈 목사, 조우행 목사, 그 외 기타 유튜버들 전부 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댓글 쓴 사람들도 전부 다 처벌받았는데 그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그때는 형사로 끝냈지만 이번엔 민사까지 갈 겁니다. 손해배상 다 청구할 겁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무슨 용기로 저렇게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지금 아직 오전인데 지금도 저기 청교동 회원군 윤영본지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일명씩도 없는 사람인데 밖에 나와서 또 뭐 진을 치고 있다고 누가 전달을 해 주더라고요. 뭐 얼마든지 하라고 그래요. 얼마든지. 조만간 그렇게 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경찰서 불려 다녀야 되고 그래 처벌받고 그리고 뭐 감옥에 갈지 벌금을 세게 맞을지 그리고 그 이후로 민사까지 또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은 아마 대책이 없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기회를 많이 줬잖아요. 그때 좀 정신을 차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좀 템포를 조절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이게 문제가 심각하겠구나. 내가 처벌받겠구나. 이렇게 인지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전광훈 목사는 본인이 깜빵 3번 갔다 온 거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애국운동 위해서 깜빵 간 것도 아니죠. 선거법을 위반해서 갔다 온 거잖아요. 선거법 위반해서. 그것까지도 선거법 위반해서 갔다 온 것까지도 감옥 갔다 온 걸로. 나처럼 감옥 갔다 왔어? 옛날에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이 감옥 갔다 온 것을 훈장처럼 여기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입지를 다지는데 사용했던 것하고 똑같은 행태를 벌이고 있는 거죠.
수준이 똑같아요. 아니 더 심하죠. 좌파들은 적어도 교회까지 와서 저렇게 무지한 짓 안 합니다. 교회까지 파괴하는 짓 안 합니다. 그러면 불이익이 얼마나 심한지, 여론이 얼마나 나빠지는지 알 테니까요. 뭐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도 이제 다 제보가 됐으니까 자료 같은 거 이제 보내고 나서 혹시 진행이 되면은 아마 정광훈 실체가 보다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좀 이따 이동욱 회장이 오면은 같이 경찰서에 가게 될 텐데, 조소 꾸리는 동안에 좀 지루하겠지만 잘 정리가 되도록, 또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세임 달라고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응원해 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만큼 전광훈 사태 문제점들을 깊이들 인식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오래가지는 않을 거요. 그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